백년 가게를 찾아온 윤셀입니다. 오늘은 전통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인사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전통품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장님 본인 소개 및 저희 동양한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름은 박성만이고요. 네. 한지에 손댄 지가 한 50여 년이 넘었어요. 예,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어르신이 한지를 옛날에 일정시대 때부터 하셔가지고 네. 저한테 유언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한지를 해라. 그래서 저 싫다고 그랬더니 이 한지는 네. 하얀색으로 시작해서 하얀색으로 끝나니까 유행이 없을 것이다. 유행이 있으면 안 되는 사업이니까 해라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좋기도 하고 후회도 스럽고. 아, 그래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빠져들어갔어요. 왜 빠져들어가게 되냐면 많은 것을 알다 보니까 한지에 대해서 프로가 됐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한지만 보면 종이 만드는 기술자의 기분이 좋았는지 나쁜지를 알게 되고, 네. 그날 이 종이 재질이 틀려지는 것을 보고 이 한지라는 것은 혼이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갖게 돼요. 그러면서 논밭을 다 팔아가면서 연구를 하고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좀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한지를 이제 접하게 된 계기가 아버님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정말 아버님 말고는 나의 의지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역시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굉장히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인사동에 사업장을 이렇게 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주가 고향인데 전주에서 서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왔는데 처음에 한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을 적에는 이 한지 시장이 중앙시장이었어요. 왕십리 중앙시장이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도매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남대문 시장, 그 다음에 영등포 시장, 주로 이제 서울에는 세 군데 시장에서 주중을 이뤘는데 주로 중앙시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인사동을 지나가다가 골통품을 보게 돼요. 골동품을요? 네. 그래서 이게 한지가 앞으로 그 아파트 문화로 변하면서 표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표구를 하려면 7, 8가지 한지가 필요하게 돼요. 표구하는 재료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과감하게 인사동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된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 이 인사동에 올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장님, 제가 알기로 이 인사동에 한지 전문점이 이제 서너 곳밖에 없다고 좀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 동양 한지만의 돌파구가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그것을 예측을 했어요, 제가. 예측하셨어요. 앞으로 이 한지가 어디까지 갈 거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면서 연구를 계속 해왔었던 건데, 인사동이 지금 아직 몇 군데 남은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몇 군데 남은 데도 가서 보시면 한지 전문점이 아니에요, 이제는. 관광상품이나 잡화하고 같이 이렇게 겸비를 해요. 그래야만이 운영이 돼요. 임대료가, 인사동이 명동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 서울에서 인사동 거리예요. 인사동 거리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한지 한 장에 200~300원 남겨가지고 운영을 시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인사동을 느끼는 것이, 이제 인사동이라는 데가 옛날에 전통의 거리였는데 지금은 잡화가 되어버렸어요. 명동거리하고 흡사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커피숍이 이런 게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돌파구를 찾는 길은 연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한지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연구를 계속해서 해왔죠.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한지의 이제 다음 미래를 예견하고서 이제 사업도 좀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 변화에 따른 필요 조건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에는 여자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적에 네. 병풍을 해갔죠. 병풍 그쵸? 병풍. 또 겨울에는 한옥집들에서 살았으니까 추우니까 가리개라고 하는 가리개 병풍을 해갖고 수병풍을 많이 해갖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어디 그 저 여자분들 뭐야 그 결혼식 할 적에 병풍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세월이 그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쵸,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지라는 것이 한옥이 있을 적에 한지 장판이 필요했고 한지 창호지가 필요했는데 네. 지금 아파트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지 창호지가 필요 없어요. 얘는 말하자면 베니다로 만들어 놓은 그 저기 뭐야 문짝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인사동에서 끌고 나가면서 연구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지 작가들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작가들이 필요한 것들을 물으러 오니까 그런 종이가 만들어 놓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인사동에 한 50년간 해보면 이제 전시장이 많잖아요, 인사동은. 그 전시장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옛날에는 계속 돌았어요, 전시장 여러 군데를. 그 작품을 봐가면서 앞으로 작품을 이런 작품들이 주로 그러니까 60년대 작품, 70년대 작품, 80년대 작품, 2000년대 이게 꼭 10년 주기로 작품들이 변화가 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군자 같은 거 아파트가 걸어야 안 걸죠. 지금 현재는 차라리 옛날에 조선시대 서민들이 그렸던 민화 작품을 요즘에는 그려서 아파트에 걸어놔도 표구를 해놔도 보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전시장에서 그 작품을 보면서 느낀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갈 건가를 판단하면서 제가 한지 사진 프린트 종이를 개발을 하고 서양화 화가들이 지금까지는 캠퍼스를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의 속담에 지천년 견오백이라고 했죠. 종이는 1000년이 가고 견은 500년 간다. 근데 서양화 재료가 캠퍼스잖아요. 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양화 작가들도 언젠간 한지로 올 것이다. 왜? 지천년 견오백이니까. 그래서 서양화에 필요한 한지를 자꾸 개발해 나가는 거죠.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이 서양화 작품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프랑스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동양화 작가들보다도 시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시장성을 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다 하고서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사장님 진짜 말씀만 들어도 정말 한지의 한편의 강의를 듣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말 연구도 남달리 오래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럼 판매에서 더 나아가서 연구소를 차리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네, 그거는요. 제가 원래 그 한지 연구소를 전주에서 했었어요. 하다가 다시 여주로 옮겼다가 지금 파주로 옮겼는데 제가 여주에는 한지 체험학교라는 학교를 폐교를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폐교를 해갖고 이제 거기에서 어린아이들한테 한지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체험학교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한지로 인형을 만든다든가 한지 공예를 한다든가 한지 뜨기, 한지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준다든가 해서 어릴 때부터 한지에 가깝게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유치원 애들 또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그 교육을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유치원이 그 경기도에서 버스가 저희 공장에 한 40대 정도가 돌았었어요. 40대요? 그래가지고 꽉 차가지고 막 유치원 애들은 울고 난리도 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교육청에서 생태공원을 한다고 그래고 이제 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임시로 그 파주의 출판단지 주변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옮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이 생각할 수 있는 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이,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아드님께서요? 예. 그러면은 혹시 아드님께서 지금 연구소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연구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도 하지만 네. 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죠.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는 당나무에다가 볏짚을 가지고도 종이를 떴죠. 그죠? 네. 그 볏짚이 지금 볏짚은 키가 내가 알기로 1m도 안 돼요. 예? 지금 이제 뭐 그것보로 뭐 계량종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 볏짚은 키가 1m 50 정도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는 옛날에 그 귀리라는 게 나왔어요. 귀리. 그럼 이제 그런 종이들도 만들어졌었고 또 상피라고 그래가지고 뽕나무 껍질로도 종이를 만들었고 그래서 아들 보러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나 때는 너무나 어렵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못했어요. 원료값들이 비싸서. 그지만 이제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네가 구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구하게 하고 연구하게끔 해서 뭔가를 특수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사장님. 그러면 우리 자신만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한테 좀 그래도 내가 좀 조언을 한마디를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일본어 그 한지 교류전을 좀 몇 회 해봤어요. 뭐 교토나 가나자와시나 뭐 제가 동경에 가서 한지 박물관 같이 한지 판매소도 가봤고 해보면 일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뎅 하나를 가지고 몇백 년을 이어와요. 예? 길거리에서 파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오뎅을 하나를 가지고도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 소상공인들도 내 세대에서 우리나라의 그 부모들은 다 그러잖아요. 자식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내 세대에 끝내야 되겠다. 너무나 힘드니까 자식한테는 안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부터라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 300년, 400년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어떠한 품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세대가 맞아 기계화 시대는 기계적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은 맞아 가족끼리 운영하는 품목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자식한테 안 넘겨야겠다는 생각에서 버려야 된다. 그래서 300년, 400년 이어나갈 수 있는 한지 판매소가 돼야 되고 연구소가 돼야 되고 또 어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양복점이다 그러면 양복점이면 그 양복점도 자식이 없으면 딸한테라도 사위한테도 이어가줘서 전문가가 되게끔 해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사업을 해보면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뭐냐면 일본 상품이란 말이에요. 일본 상품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돼가 우리나라가 거기를 왜 못 넘어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내 나름대로. 그러면 못 넘어가는 이유가 자식한테 넘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면 경험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양복이다 그러면 그 재단하는 거 그 감이잖아요. 감. 경험과 그 감으로 손끝에는 감으로 이제 움직일 거라고 난 봐지는데 우리 한지도 마찬가지예요. 옆만 봐도 이거는 여름에 만든 한지다, 가을에 만든 한지다, 겨울에 만든 한지다. 옆만 봐도 알아야 돼요. 이거. 그 정도가 되려면은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어떠한 직업이든 내가 보물을 만들어야 돼요.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면 자식한테 꼭 남겨줘라. 그 기술을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좀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개천에 용이 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특히나 이 전통 품목들, 이 한지뿐만이 아니고 이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한지, 한옥, 한복, 뭐 한소리, 맞아, 한식, 이게 이제 한자가 들어간 것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품목들인데, 무형문화재가 되든 전통이 되든 사실은 돈 벌기는 힘들어요. 제가 인사동에 50년 넘게 있지만은 임대료로 준 것만 해도 수십억이에요. 지금 한데 지금도 우리가 그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을 갖고 이어나가는 여러 품목들은 맞아, 생활은 유하지를 못하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지켜줬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 말씀만 들어도 그 계속 대를 이어왔잖아요. 사실 이런 전통적인 것들은 우리가 좀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장님의 말씀 다 들어보았는데요. 이 동양 한지에 사장님의 혼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양 한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